자,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기술 지금 연이어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오늘자 갭상승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기술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 굉장히 특이한 양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60일선을 이탈을 하는가 했더니 장 마지막에 빨아 올리면서 아직까지 우리 기술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체코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지금 보시면 외인들의 매수랑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누적 순매수 지금 한 달째를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외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연기금, 사모펀드 등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우리 기술 자체가 오늘자 어느 정도 갭상승을 이룬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체코 원전 당장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늦으면은 다음 주의 초 아니면은 지금 이번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 지금 그 기대감 굉장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원전에서는 지금까지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된다면서요, 선생님. 맞아요. 지금까지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왜? 체코 원전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런 만큼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았고, 또 원전에 대해서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원전이 날아다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하락만 했죠. 자, 그 이유 자체가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고, 그런 만큼 지금 기대감이 터져나올 만한 상황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체코 원전이 기점일 거라고요. 자, 지금 현상은 굉장히 웃기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정말 악몽은 피했습니다. 그렇게 맹비난했던 극우파가 집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좌파가 득세를 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똑같아졌고, 지금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마크롱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든 확실히 힘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나쁘고 굉장히 비도덕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핵심 사업, 상대방 정당이 꺼낸 핵심 사업 자체를 계속해서 순항하는 걸 원치 않아요, 보통. 그런데 두 번째로 외교 문제죠.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힘을 잃고 조기 레임덕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만큼 지금 힘을 굉장히 잃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체코 원전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외교 관계를 다시 한번 구축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겠죠. 자, 그런 만큼 지금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전두지휘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수주 압박을 넣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힘을 잃었다. 지금 유일하게 장점 중 하나였던 외교력, 이 빛을 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 지금 우리 기술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프랑스 SMR 혁신 포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자, 30조 체코 원자력 우선 대상자 선정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보도가 나와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은 어떤 거에 기술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거는 악재일 텐데, 이 악재를 구태여 지금 거래처랑 협상을 앞둔 상황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 밑에 보시면 프랑스 전력공사는 2030년대에는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광고를 해왔으나 또 한 번 비용과 건설 공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시공 비용이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시공 비용 자체가 지금 프랑스는 20조 원, 우리나라는 7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30조 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존에는 한 기를 짓기로 예정이 되었으나 지금 4기로 증설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30조 원으로 4기를 다 지으려면 한국밖에 답이 없는 게, 프랑스 20조 원이면 4기 다 지으면 80조 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물론 금액적인 협의가 있을 수 있겠고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위가 잘렸네요. 80조 원이에요. 80조 원. 80조 원인데 물론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있을 수도 있고 금액적인 협의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갭은 너무나 크죠.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상황 가격 경쟁력을 우선한다 했던 체코전력공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건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건설 공기가 굉장히 발목을 잡았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주를 했을 때 적기 시공을 해냈습니다. 근데 원전 자체가 사실 적기 시공을 해낸다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를 맡는 데 있어서 지금 세계의 대표 업체 현대건설, 한수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세 개 대형 업체가 보진함과 동시에 무수한 하청업체들이 달라붙어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 조달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만큼 건설 공기 자체를 맞추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맞춰왔어요. 반면에 프랑스 10년 이상 지연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온난화도 있죠. AI 데이터 센터도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전력난이 지금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지금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지금 전력 수요를 충당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건설이 늦는다? 당연히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치인데 이 두 가치가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발을 포기한 것이다 라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이 저비용과 적기 시공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특이한 게 체코전력공사 등 잠재적인 구매자와 협의 후에 나왔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거 협의를 하고 포기를 했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협의를 했는데 포기를 했대요.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런 만큼 이 SMR에 대해서 협의가 난항, 즉 가격 경쟁력과 건설 공기가 발목을 한번 잡았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체코전력공사가 기존에 말했던 가격 경쟁력이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지금 모든 가능성이 체코 원전이 한국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모든 초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이 체코 원전을 기점으로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만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해서 그 기대감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오게 되면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지점에서 비중 늘려야죠. 이제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구간에서 고통스러웠던 주주님들 다시 한번 반등하는 기세가 돌아왔고, 체코 원전 기정사실화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올라갈 일만 남았으면 지금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크게 챙기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지금 오히려 상황은 좋아요. 물론 차트는 깨지면서 우리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 저점 잡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반등점만 확실시 된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매수를 진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만큼 매수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서 이런 구간에서 남겼던 후회를 남기지 않으면서 진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자, 010-4892-9671 2번으로 우리라고 보내주세요.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이후 있을 매수 타점 빠르게 진입하실 수 있게 잡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니고 무료인 만큼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편하게 보내주시면 지금 상황 굉장히 좋아요. 언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저번 주까지는 바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바닥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확실히 반등 추세로 돌아가는 거 보이는 순간 매수 진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이때를 기회로 큰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되고 나면 지금 재료가 소멸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절대 아닌 이유가, 자,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루마니아에 원전 신규 건설 승인을 해줬어요. 지금 체코, 폴란드에 이어 지금 루마니아까지 원전 신설 승인이 나면서 지금 발빠르게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스텝들을 밟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럽연합 EU가 굉장히 특이한 게요. EU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 원전을 건설하는데도 원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EU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설을 할 수 없는데, 탈원전 기조일 때는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던 원전 신설 승인을 지금 3차례 연달아 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EU는 원전으로 확실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동유럽권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요.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루마니아
자, 루마니아는 우리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원전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죠.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원전의 설비 개선과 SMR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다고 하면 지금 루마니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원전 누구에게 수주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한국이죠. 한국이랑 지금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효율성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한국한테 수주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체코 원전 보고 가자라는 생각일 거예요. 이유가 조금 폐쇄적이고 한데 뭉치려는 성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문화권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게 유럽이고, 그런 만큼 굉장히 남의 나라라는 느낌보단 EU 공동체라는 소속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만큼 체코 원전이 한국 수주가 확정이 되고 나면 루마니아도 수주를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폴란드,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은인 중 하나죠. 방산 산업이 어떻게 크게 됐냐라고 묻는다면 폴란드의 수출이 기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폴란드의 수출을 기점으로 이때 당시에도 폴란드는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끌어들이면서 도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전쟁의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국방의 필요성이 강조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K방산이라는 이름을 달며 우리나라의 방산에 대한 주가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폴란드가 지금 원전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폴란드와의 커넥션이 있던 만큼 수주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주전에 돌입할 수 있는 모양새다 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체코 원전 있잖아요. 체코 원전 지금 그냥 가교예요. 가교.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 건 맞는데, 체코 원전은 어떠한 가교냐라고 하면 원전 랠리, 원전 수출에 대한 랠리가 시작되기 위한 확인점, 진짜로 시작되냐라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체코 원전이 기점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원전주들 나날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세는 원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준비해야죠. 지금 준비해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최대한 많이 수익을 봐야 되고,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 비중 더 담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일단은 지금 고통받으신 주주님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 가격대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평단가 낮아지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셨어도 여기 평단가랑 여기 평단가랑 수익이 다르잖아요.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찬스가 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매수 타점 잘 잡으셔서 정확하게 진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많이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셨던 것 중 하나가, 지금 하락하고 나서 이 구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도 많이 오길래 제가 전체적으로 문자 보내드리는 분들한테 보내드렸죠. 제가 6월 12일 날입니다. 이날이 6월 12일 날 매수 대기하라고, 아직 반등 지점 포착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지지 파악되면 반등점 파악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매수 진행하신 분 계속해서 지금 물 타면서 고통 받으셨잖아요. 그러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매수 타점 꼭 잘 잡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 010-4892-967 하나로 우리라고 보내주세요.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확실히 좋은 추세로 돌아선 만큼 빠르게 좋은 자리, 확실한 매수 타점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그걸 통해서 지금 수익 최대한 챙겨가실 수 있는 찬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니고 무료로 진행해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보내셔서 지금 매수 타점 잡아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찬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가지고 계셨을 때 지금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은 걸로 알아요. 아무래도 그러신 분들도 우리라고 보내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 말씀드려 주시면 조금 현실적인 대처를 도와드릴까 해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올라갈 건 알겠어요. 올라갈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비중 더 담기도 너무 부담스럽다, 혹은 부담스러운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조금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라고 보내주세요.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평단가 맞춰서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비중 관리를 해서 지금 아무래도 손실 중이실 거 아니에요? 이 손실률 최대한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실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봐드리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우리라고 보내주셔서 지금 기회 좀 잡으셔서 우리 기술 올라가는 거 좀 웃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